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기업 소개 전문 채널 미스터 슈빌입니다. 이제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연휴 사이에 어떠한 이벤트들이 우리를 좀 기다리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최근에 금리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염려를 시장에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현 시장을 좀 바라다보는 관전 포인트로서 연휴 기간 동안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휴 기간 동안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은 표로 나타나 있는데 이렇습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각종 경제 지표가 이제 발표가 됩니다. 2월 10일, 오늘 2월 10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중국과 미국의 이런 지표들이 발표가 되고요. 내일이죠. 2월 11일 같은 경우에는 유럽 쪽에서 유로존 경제 전망 발표가 있고 또 미국의 연방 재정 수지 그리고 오페크에 요즘 유가가 좀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월간 보고서 발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주목이 되는 거고 미국의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이런 부분이 주목되는 거죠. 그리고 또 특히나 더 2월 12일에는 미국의 연준 통화정책 보고서가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더불어서 2월 13일에는 2월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 이런 부분들이 발표가 되는 거죠. 돌아오는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완화 여부에 대한 발표도 더불어서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좀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연휴 직전 10일에는 미국과 중국의 물가 지표가 발표될 예정이고 물가와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상황인 만큼 물가와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상황인 만큼 같은 맥락에서 11일에 발표된 미국의 주간 실업 지표 우리 시각으로 해서 12시죠. 새벽이죠. 12일 새벽이죠. 발표되는 연준의 통화정책 보고서 이런 부분들 유럽의 경우에는 이스의 성장률 지표를 전망치를 발표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드라기 내각으로의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이탈리아의 관련 뉴스 이런 부분들이죠. 여기서 나오는 포인트가 물가, 금리, 미국의 주간 실업 지표, 연준의 통화정책 보고서 이런 부분들이 다 중요한 내용들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지금 시장에서 경계하고 있는 부분이 인플레이션과 금리예요. 그래서 미국의 CPI도 연말 주택 가격의 상승, 원자재 및 식품 가격의 상승 등을 감안하면 예상치 이상의 상승 가능성이 존재한다. 최근 대규모 재정 지출안이 의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고용 지표까지 예상 이상 호조로 보일 경우 인플레에 대한 불안감이 형성될 여지가 존재한다. 경기 부양책이 통과가 된 상황이고 여기에서 고용 지표에 대한 부분이 좋게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명목 금리의 절대 레벨이 높지가 않고 경기 회복 기대가 존재하는 만큼 시장의 흐름이 바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단기적 변동성은 자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미국에서도 인플레와 금리에 대한 경계감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좀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가파르게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는 거죠. 지키고만 있는 거죠. 지키고만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지표를 보면은 아직까지 명목 금리의 레벨이 임계치를 달할 정도로 높아 보이진 않지만 상승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존재한다. 최근에 장기 국채의 투기적 순매수 포지션을 보게 되면은 이렇습니다. 내리다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시장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설 명절 동안 기사 플로가 많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이런 어떤 미국에서 발표되는 지표를 인플레이션과 금리와 연동되어서 고민해보는 시간을 좀 갖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PPI 금리에 대한 경계심이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중국의 단기 금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1월 말에 중국의 단기금리 상승에 따라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또 중국이 시장 유동성을 공급하고 또 바로 유동성을 빼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준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민은행도 성급한 긴축 스탠스 전환을 시도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은 기존에 비해 완화적인 통화정책 강도가 후퇴한 것 또한 사실이다. 그죠? 15금리의 급등이 나타나며 시장의 변동성을 자극하고 한 바가 있고요. 이번 주에도 중국 단기금리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 인플레이션 지표와 연동된 시장 경기심 형성에도 주의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국과 미국의 금리 변동 사항이 인플레이션과 연관되어서 시장의 변동 요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전을 하셔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 명절 동안 쉬시면서 조금 여유가 생기시면은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여기서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인플레이션 하면 최근에 오른 종목들이 있어요. 뭐 그런 종목들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인플레이션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또 에너지 인프라 사업은 미얀마 가스전 뭐 전에 있고요. 여러 가지 이런 것도 관련된 뭐 철강, 비철, 화학, 물자 이런 거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원자재 값이 올라간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트 흐름만 좀 간단하게 살펴보게 되면 최근에 주가 흐름 상당히 좋아요. 예, 그래서 지난 12월 1일부터 꾸준히 상승을 해줬는데 쭉 아직까지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중기적으로 봤을 때도 상승 트렌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여기에 최근에 이제 급등 양상이 나왔는데 이때 급등 양상을 만들었던 주체는 바로 기관 투자가입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가들의 수급 흐름이 좀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최근 그 후에 행보는 어떻게 될 건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건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인플레이션 관련된 기업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LG상사죠. 네, LG상사. LG상사 같은 경우에도 인플레이션 관련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 흐름은 비슷합니다. 작년 11월 2일부터 꾸준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기술적으로는 조금 약해요. 예, 좀 단기적으로 흐름이 좀 약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상승 추세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LG 상사 같은 경우에는 기관 수급이 뭐 다소 좀 약하긴 합니다만은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좀 유입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LG 상사도 같이 좀 주목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코로나19 접종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게 되는 거고, 경기 활성화가 되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 금리에 대한 상승도 예상할 수 있는 거죠.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약간 부담이 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인플레이션을 잠재울 만한 통화적인 스탠스의 변화는 주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염려치 않으셔도 된다. 시장 급락은 현재로서는 예상치가 안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종목의 어떤 실적 기반으로 한 차별화된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실적이 좋은 종목 쪽으로 생각의 중심을 잡아가는 식의 전략이 좀 중요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2020년 4사분기 같은 경우에 중간 실적 점검을 해보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 종목 37%가 깜짝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예, 현대기아차 회복세가 돋보였고요. 삼성전자가 7분기 만에 전망을 하회했다는 정도의 아쉬움이 좀 있었던 거죠. 예. 그런데 이 부분은 그렇게 삼성전자의 7분기 만에 전망 하회는 그렇게 부정적인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어쨌건 중요한 거는 코스피 종목의 37%가 깜짝 실적 발표를 했었고, 컨센서스가 상회했던 업종은 아무래도 우리가 기대를 했던 디스플레이 업종이죠.
자동차 업종이죠. 건설 통신 쪽입니다. 이에 비해서 컨센서스를 하회한 업종은 에너지, 반도체, 조선은행, 철강이라는 거죠. 이런 종목들에 대한 컨센서스의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향후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실적 관련한 그런 종목들은 아무래도 기존에 이제 실적 쇼크를 기록했던 종목이 기저효과에 의해서 추후에 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백신 이후의 종목들, 화장품, 호텔, 미디어, 카지노, 엔터 뭐 이런 종목들이죠. 이런 종목들을 주목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굉장히 중요한데 영업이익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전분기 대비해서 이렇게 영업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보셔야 되고, 이 기업들 중에서 이슈가 발생해서 수급이 유입되는 종목들을 진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유입되는 종목들을. 예, 그래서 꾸준히 그런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어쨌건 설 명절 동안 시장에서의 관전 포인트는 여러 가지 중국과 미국의 지표 발표이고, 핵심은 인플레이션 금리가 될 것이고, 거기에 관련된 종목과 추후 명절 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종목들은 기존에 실적이 좋지 않았던 기업이 앞으로 좋아진다라는 그러한 백신 이후의 종목들, 그리고 기타 이렇게 전분기 대비해서 이익이 좋아지는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더욱더 기울이시면은 추후에 좋은 성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전반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우리 구독자님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드리겠습니다.